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박은주는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홀로 앉아 있었다. 결혼 25년 차 쉰을 앞둔 그녀에게 남편 최민호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 늦은 귀가, 핸드폰을 숨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작은 카페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소영, 28배 그녀는 한 중년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이 두 여자가 곧 한 남자를 두고 운명적으로 얽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다. 3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은주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의 저녁 식사비였는데 그날은 남편이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민호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은주에게는 완벽한 남자였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은주만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다. 두 사람은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주변에서는 천생연분이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부부관계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서로의 일과 취미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 민호의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주말 골프 약속이 늘었고 출장도 잦아졌다. 무엇보다 은주와의 대화가 현저히 줄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던 민호가 이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은주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호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실제로 업무량도 많아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호가 새로운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다. 25년 동안 같은 브랜드만 고집하던 그가 갑자기 달콤한 향의 향수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입지 않던 밝은색 셔츠들을 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젊어 보이려는 것처럼. 핸드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었는데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져가곤 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소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은주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은 민호가 은주에게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주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스스로도 초라하고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다. 민호가 늦은 회식이 있다고 한 날,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다. 혹시 민호를 마주치면 어떻게 변명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예상과 달리 민호는 회사를 일찍 나와 한 카페로 향했다. 은주는 멀찍이 따라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카페 창가에서 은주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보다 20살도 더 어려 보였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표정이었다. 은주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애정과 설렘이 담겨 있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하는 민호의 모습에서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2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고 눈앞이 아찔했다.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졌다. 민호가 그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은주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민호와 손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혹시 오해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25년 결혼 생활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민호를 평소처럼 맞이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스스로도 놀랐다. 목소리가 떨렸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민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회식이 어땠어요? 은주가 평상시처럼 물었다. 그냥 그렇지 뭐. 이번엔 신입 직원들이랑 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달라.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회식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 순간 은주는 자신이 25년 동안 함께 산 남자를 정말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날 밤 은주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신이 부족해서인가? 더 예쁘게 꾸미지 못해서인가? 아이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25년이라는 시간이 사랑을 쉽게 만든 건가? 다음 날부터 은주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는 쉽게 풀 수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자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쯤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 보낸 문자였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민호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결정할게. 나도 이런 상황이 힘들어. 은주는 손이 떨렸다. 남편이 자신과의 결혼을 정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그냥 정리해야 할 짐에 불과한 것인가? 하지만 더 스크롤을 내리며 문자들을 보다 보니 일반적인 불륜 관계와는 다른 묘한 구석이 있었다. 소영은 민호에게 과거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고 특히 28년 전 이야기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았다. 그때 김미선이라는 분과 사귀셨던 게 정말인가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많이 사랑하셨나요? 혹시 그분과 헤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질문들이었다. 김미선이라는 이름도 은주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민호의 답변들도 이상했다. 보통의 바람 상대라면
과거 연인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을 텐데 민호는 마치 고백하듯 자세히 답변하고 있었다. 미선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고 용기가 없었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 좀 더 용감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며 은주는 또 다른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았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구 정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미는 25년지기 절친으로 은주의 결혼 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왔다. 조용한 카페에서 은주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민호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소영이라는 여자와의 문자 내용까지. 정미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미는 한참 동안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주야, 혹시 민호 오빠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정미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랐다. 민호는 자신이 첫사랑이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남편은 나한테 내가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사귀기 직전에 민호 오빠가 다른 여자와 사귀었어. 김미선이라는 여자였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애였어. 정민은 28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지. 민호 오빠도 그때 엄청 힘들어했어. 매일 술을 마시고 다녔고,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정미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물어봤던 김미선이라는 이름은 소영이 민호에게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러면 소영이라는 애가 혹시...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영이 단순한 바람 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야,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미의 조언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주는 소영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민호가 소영과 만나는 카페를 미리 파악해둔 터였다. 은주는 며칠간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고 드디어 소영이 혼자 온 날을 포착했다. 가까이서 본 소영은 더욱 젊고 아름다웠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주름이 늘어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다. 50을 앞둔 자신과 20대인 소영을 비교하니 더욱 마음이 쓸쓸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은주는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접근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소영 씨인가요? 소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부르는 중년 여성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간 직감이 들었다. 저는 최민호 씨의 아내 박은주입니다. 은주의 직접적인 말에 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영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소영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무엇보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일반적인 바람 상대의 반응과는 확실히 달랐다. 소영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저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에요. 은주의 차분한 말투에 소영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다. 두 여자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소영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다. 은주는 그런 소영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남편을 뺏긴 상황인데 이 젊은 여자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영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은주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사실 저는 최민호 씨가 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영의 고백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소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어머니 김미선은 소영에게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좋은 분이셨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할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소영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어머니는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28년 전 25의 미선은 한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호의 집안에서는 미선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미선의 집안이 가난했고 민호에게는 이미 정해진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약혼자가 바로 은주였다.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그 다른 여자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미선은 민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미 그의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홀로 소영을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소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 마지막으로 그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만약 내 아버지를 찾고 싶다면 찾아도 좋다. 하지만 원망하러 가지는 말아라. 그분도 아마 많이 후회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영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민호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의 회사 이름과 대략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지, 저와 닮은 점이 있는지. 소영은 민호를 찾아가기까지 1년을 고민했다. 혹시 그가 자신의 존재를 원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 역시 소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소영의 얼굴에서 옛 연인 미선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28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소영은 자신에게 아버지를 찾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신 과거 이야기에 대해 돌려서 물어봤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아버지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소영의 고백을 들으며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극적인지 깨달았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모님께 이런 상처를 드릴 줄도 몰랐어요. 소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은주는 이 젊은 여자가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영 씨, 그럼 정말로 제 남편이 당신 아버지라고 확신하세요? 확신은 서지 않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제가 지금까지 느낀 감정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소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노해야 할 상황이지만 동시에 소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소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28년 결혼 생활의 기반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했다. 소영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은주의 제안에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하잖아요. 은주의 차분한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소영도 오래전부터 DNA 검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민호가 늦은 시간에 들어오자 은주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민호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은주가 꺼낸 첫마디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김소영이라는 여자 알아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은주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민호의 대답은 사실상 인정이었다. 은주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몰라요? 김미선이라는 여자는 기억나요? 김미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의 몸이 굳었다.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미선의 맑은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슬픈 표정까지. 미선이가 어떻게 된 거야?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은주는 그가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5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은주가 소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자 민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미선이 임신했었다는 사실,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까지. 미선이가 죽었다고?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28년 동안 그는 미선이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가 궁금할 때면 잘 살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그리고 소영이가 정말 미선이의 딸이라는 거야? DNA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확실해지니까. 은주의 제안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 소영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당해야 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아내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25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것인지, 소영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미선을 잊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인지 은주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병원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은주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소영은 아예 직장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99.7%의 확률로 소영과 민호가 부녀관계라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그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소영은 결과를 확인하고 무너져 내렸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이런 방식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품었던 감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호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다. 28년 전 미선을 버렸던 것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잘못된 감정을 품었던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 무엇보다 미선이 혼자서 소영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은주만이 오히려 가장 차분했다. 분노할 일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28년의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주가 먼저 답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에게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다. 민호는 회사에서 휴직을 냈다. 매일 출근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영은 잠시 지방에 있는 고모댁으로 내려가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울에 있으면 자꾸 민호 생각이 날 것 같았다. 은주는 홀로 남아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친구 정민은 매일 안부를 물어봤지만 은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영이 지방에 있는 동안 뜻밖의 방문자가 은주를 찾아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자신을 미선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다. 저는 이정숙이라고 해요. 미선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미선이 얘기 들었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미선이가 죽기 전에 제게 맡긴 편지가 있어요. 언젠가 소영이가 아버지를 찾으면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소영이를 통해서 상황을 알게 되어서 사모님께 직접 왔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소영이와 그 아버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미선의 편지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선은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소영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만약 소영이가 당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원망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일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그 사랑을 찾아 나선 것이니 부디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편지를 읽은 은주는 마음이 복잡했다. 미선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으면서도 자신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며칠 후 소영이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 딸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은주의 집에서였다. 어색했지만 이전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다. 소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말이었다. 그리고 은주야, 나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주는 남편을 바라봤다. 분노도 있었지만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요. 은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 나갔다. 민호와 소영은 정말로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상담을 받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은주가 민호에게 한 말이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모두 버리기에는 아까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정말 고마워, 은주야. 민호는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했다. 그는 이제 진짜 남편이 되기로, 그리고 소영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다. 1년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소영은 정식으로 최 씨 성을 사용하게 되었고, 은주와 민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도 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정말로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소영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건전한 연애도 시작했다. 아버지를 찾으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자 그녀는 비로소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호는 회사에 복직해서 더욱 성실하게 일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소영과 시간을 보내며 28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려 노력했다. 은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였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소영의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소영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은주는 소영이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뻤다. 우리가 고마워야지. 소영이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엇갈렸던 인연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상처받은 세 사람의 마음도 서로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